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일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쉬고 계시죠? 주말을 맞으셔서 아주 공기도 좋고 또 햇빛도 좋은 초가을 날씨 여러분들 주말을 보람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가시는 분들은 교회 가시냐고 또 분주하시겠습니다. 교회 갔다 오셔서 오후에 좀 시내를 벗어나서 한적한 시골길을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시라 생각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방송은요, 계속 한동훈 대표가 내부 갈등, 내부 총질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그 전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의 지금 현재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11월 초니까요. 지금 계속 선거 날짜는 다가가는데요. 이번에 아주 보기 드물게 미국의 대통령 민주당과 공화당에 나와 있는 트럼프와 해리스 여자 대통령 후보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어떤 그 발표기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아주 각축전이기 때문에 누가 우위를 따지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을 선거하게 되면 뭐 미국에는 하원 500명인가요? 하원 전체를 투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3분의 1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선거를 치기 때문에 3분의 1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고 그러는데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의 대통령이다. 세계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 선거 되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트럼프와 해리스 중에서 누가 되는데 세계 각 나라가 우리나라는 누가 되는 게 좀 이득이다. 누가 더 친밀하다. 누가 우리 정치 노선하고 맞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데가 이제 대체적으로 한 5나라죠.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무장 걔들 거고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란에서 또 이스라엘로 폭격을 지난번에도 뭐 180발인가 뭐 미사일 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유력하냐, 해리스가 되는 게 유력하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아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누가 대통령이 되는 데 따라서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그것 때문에 아주 신경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전쟁 치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치르고 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누가 대통령 되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냐. 푸틴은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미국의 그 무역이라든가 또 남중국해 대만과의 문제 이런 문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되는 게 이렇하냐. 그 다음에 이제 끼어 있는 게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트럼프가 신하다. 트럼프는 이북의 핵을 인정하는 것 쪽으로 얘기하는 대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유력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북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런 나라가 미국 대통령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전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우리 뭐 한국도 사실 어느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그다음에 외국 수출이라든가 또 안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경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
뭐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뭐 자기네에다 큰 이득이 있다 뭐 그렇게는 따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앞으로 나가는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해외에 있는 나라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스라엘, 이란,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이런 나라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아주 가슴속 깊이 저울질을 할 거 아니겠냐, 계산 따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지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우열을 가리지 어렵다 하니까 어느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선거와 같이 이렇게 직접 국민들 투표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접 선거죠. 그 대의원 선거인들을 뽑아서 누가 많이 당선되느냐, 그 당선 많은 받는 그 주에 있는 그 선거인들 수수를 몽창 다 가져가는 그런 방법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선거는 앞으로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제가 볼 때는 해리스 여자 그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선 당선되면 당선되는 건데요. 그 해리스 그 대통령 후보가 좀 미국 시민들에게 좀 신선한 그 저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트럼프는 좀 완고하고 또 연연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글쎄 제가 볼 때는 해리스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에 아는 사람들 이야기도 지금 현재 예측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치고요. 여튼지 이스라엘이 아마 러시아하고 가장 중국 이런 데가 크게 국가에 작용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신경을 엄청나게 쓰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 나왔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자꾸 핵 보유를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온갖 지금 노력을 다 하잖아요. 그것만 오직 목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요. 예, 북한이 그런 가운데서 지난번에 그 우라늄 고농축 그 하는 그 시설 그걸 갖다 공개했잖아요. 원래 그런 걸 다 그냥 비공개로 해가지고 쉬쉬하고 덮개 마련인데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 공개했다는 것은 세계에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핵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서 북한에서는 김여정이 발표로다가 우리나라 한국에서 무인 비행기가 평양에 나타나가지고 평양에서 그 유인물 그 전단지를 갖다가 살포했다. 예,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될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아주 크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언론을 보니까요. 뭐 조선일보 뭐해서 이 대형 신문 조선일보 무슨 연합신문 무슨 저 중앙일보 뭐 하여튼 모두 동아일보 하고 모든 신문에 그거 다 안 난 나라가 신문에 안 낸 그 지역이 없어요. 그 북한에서 김여정이 한 얘기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북한을 갖다가 보도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그 동남아 3개국 방문해서 한 성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세세히 보도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신문을 찾아봐도 어쩌다 보일 정도가 없어요. 그래놓고 온통 신문에 그거 뭐 계속 그냥 그거 갖다가 보도하는 신문도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꾸 미안하려고 그런가. 뭐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뭐 문통때 그냥 뭐 그 비무장대
그 3.8선 철조망도 걷기도 하고 뭐 도로도 뚫고 뭐 철도도 만들고 뭐고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다 때려부시잖아요. 개성공단도 다 때려부시고 개성공단 들어가는 길이고 철로도 다 막아버렸잖아요. 다 장벽을 쌓아버리고 위에다 전기 철조망 걷고 말이죠. 그래도 엊그저께 목선을 타고 북한에 있는 남자 한 분이 한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우선 다른 건 뭐 떠나서 그래서 점점 더 한국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탈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인 비행기 간 거는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무인기를 보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보냈다고 한다면 보냈을 것 같으면 노출을 시키지 않죠. 그건 노출시키게끔 게 뭐 전단지 살포고 뿌려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거는 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했는데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 했다면 탈북 단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탈북 단체가 계속 그 지금 현재 공풍선 보내잖아요. 풍선 보내잖아요. 거기에 뭐 USB도 넣고 뭐 전단지도 집어넣고 뭐 $1짜리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북에서 우리나라 지금 뭐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잖아요. 오물풍선. 그리고 전자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강 수로에서 저기 드론 그 무인 비행기 같은 거 드론을 갖다 보내서 용산까지 뭐 다 둘러가고 했다는 여러분 보도 보셨잖아요. 쟤네들이 하는 건 그냥 우리가 하는 거야. 근데 한국에 뭐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는 그냥 언론 방송 이런 데 막 내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또 언론도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또 이렇게 내버려요. 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앞으로 어디로 지향하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치권은 말 것도 없고 말이죠. 언론까지. 하여튼 참 답답합니다. 자기네들 지금 현재 그 오물풍선 보내는 거 보통 뭐 수천 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 좀 하고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비판하고 뭐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 무인 비행기 평양에 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언론마다 그냥 내가 다 뒤져봤는데 전부 나왔어. 아주 제목 타이틀도 크게 달아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좀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하고 외국에다 수출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외국에 좀 돈나 보이는 외국에서 한국이 좀 가정계도 부강한 나라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두 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바라는데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남북한 이념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씨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동훈 대표요. 꼭 이준석이 전 그 대표했던 사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검찰에 검찰했던 사람이 검찰한테 말이죠. 아니 그걸 아까 제가 방송 전에 해드렸지만 그거 다 조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시 뒤집어 다시 와 정말 사람들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해서 자기들이 좀 입지를 강화시키는 건지 자기 얼굴 내세우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대표 또 그랬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그런 걸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그 용산 대통령실에 인적 소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인적 소신 아주 공개적인 요구를 해버렸어요. 한 대표가. 꼭 옛날에 이준석이 보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 헌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내부 총질 때문에 그 우파 보수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결국 인정 못 받고 쫓겨난 게 이준석이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이 계속 또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그 끝은 뭐냐? 그냥 쫓겨나는 거죠. 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언론들한테 막 그렇게 자기 그 생각 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자기를 띄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 띄워봤자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뭐 그냥 겉으로 그냥 듣기 좋게 자꾸 그냥 갈등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요. 우파 보수 측에 있는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등을 돌립니다. 한동훈이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치를 크게 하려면 바꿔진다.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물론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로 언론한테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해라 이게 내부적으로 뭐 독대할 적에 조용히 얘기를 건의를 한다든가 말이지 뭐 이렇게 해야 되요. 근데 계속 언론하고 상대를 해버려요. 언론에 뭐 자기 뭐 얼굴 내세우려고 그러는지 자기를 갖다가 뭐 크게 뭐 띄우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집에 있는 식구들을 놓치는 거예요. 당원들을 놓치는 거예요. 당원들이 없는 대표 무슨 앞으로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 뭐 선거 나가? 대통령 선거 나가기 전에 나고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뭐 16일 그 재보궐선거 치르고 나서 16일 날뭐 용산 대통령실하고 같이 독대한다는데 독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자꾸 벌거나 나오면 나부터 안 보겠어요. 왜? 보면 혈압 오르니까. 여하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 처리해라. 내부적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인적 쇄신 용산 대통령실에 요구하기 전에요. 한 대표 측근에 있는 그 옛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있었던 때부터 김경률이라든가 하문경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 그런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부터 교체해야 됩니다. 그거 언제부터도 당원들이라든가 보수 측에 우파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다 그냥 내보내라고 말이지 그 사람들 다 내쫓으라고 해도 그냥 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참모들 속에서 그 있는 대표는 그 사람들의 그 입맛에 입김에 놀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집토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집토끼를 놓치면 그러면 어디 가서 뭘 거죠? 산에 가서 산토끼 잡아. 해가 넘어가고 시간만 가고 세월만 가는 거죠. 하여튼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큰 정치인으로 크기는 참 지금 봐서는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어렵다. 여러분들 대통령은요 머리만 가지고 수치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공부 잘했다고 뭐 그거 대통령만 그런 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대통령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은 무슨 공부 많이 하고 무슨 하버드대 나와가지고 대통령 했습니까? 뭐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상고 출신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머리가 좋으니까 이거 잘할 거 아니냐. 머리 가지고 할 것 같으면요, 옛날에 벌써요,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있잖아요. 그때요,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데 나와 있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과 지금 현재 실력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여러분들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유를 창조하는 게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학벌이고 학식이고 지능이고 머리에 IQ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서 제 정권을 가지고 이어서 정부를 차지하려면 그러려면 대통령 후보에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바꾸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산의 인적 쇄신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인적 쇄신하는 게 급하고, 두 번째는 용산 쪽에 대해 얘기하고 뭐 하고 하는 거고, 자당 내부 어떤 문제를 갖다 제기하는 걸 뭘 하지 말고 야당과의 포를 야당으로 향해놓고 야당하고 해라. 야당은 못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 인허권리가 잡혔나 뭐 난 도대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예? 국민의힘의 의원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국회의원 당선되겠습니까? 좀 앞으로 공부 좀 하고 노력 좀 하세요. 건이 많이 생겨도 못해. 예? 그게 무슨 한국의 정치입니까? 한국 정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단명이에요. 여하튼지 용산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또다시 요구하고 나온 한동훈 대표, 당원들은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만족이다. 이거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유튜브 보수 측에 있는 유튜버들이요, 뭐 가짜 뉴스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도 보면요, 신문 보는 거 보면 날 텐데 신문은 그냥 잘 보는 것 같은데 유튜브들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권중왕 TV 같이 팩트만 가지고 방송하는 거, 사실만 가지고 하는 거, 저는 어디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리는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가면 그만큼 사회 지식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요일날 휴일 오후가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오늘도 좀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주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